보물섬 11의 예고 여순호와 경원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왜 차덕희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과거 안기부에서 민간 사찰을 담당했던 도청팀 민들레 팀장이 서동주의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동주의 출생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염장선이 서동주의 진짜 이름이 추성현이라고 폭로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1화 이후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예측해보겠습니다. 벽에 기대어 소주를 입에 물며 허일도는 지난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염장선이 휘두른 몽둥이에 몸이 성한 곳이 없던 허일도는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염장선이 다시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가져와 손에 쥐어줍니다. 허일도는 한 손에 모나미 볼펜을 꼭 쥔 채 떨리는 손으로 조직도가 그려진 종이에 빈칸을 빼곡히 채워나갑니다. 허일도, 강성, 여순호,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맨 위 한 곳에 빈칸에 회장 추강이라는 이름이 적힙니다. 허일도의 눈물이 종이에 떨어집니다. 염장선은 매우 만족한 듯 허일도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허일도는 그렇게 살기 위해 학생운동 동지였던 친구들을 밀고하며 살아남습니다. 염장선은 서재에서 와인을 들이키며 천구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호, 서동주 말이야. 걔 진짜 이름이 뭔지 아니? 추성현 아니야? 추성현 아닙니까? 이어 염장선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추강을 붙잡아 고문하던 공안 검사 염장선은 안기부 사찰 도청 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때 수사관 한 명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인 거 안 보여? 그게 추강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야, 미친 새끼야?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염장선은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직감하고 분노하며 전화기를 집어던집니다. 며칠 뒤 붙잡혔던 학생들은 모두 풀려났지만 추강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해변에 떠내려옵니다. 경찰은 그의 사망 원인을 실족사로 인한 익사로 발표하고 온몸에 난 상처들은 바위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며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추강의 빈소에 도착한 강성과 경원은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멀리서 허일도가 고개를 내밀고 망설이자 뒤늦게 도착한 덕희가 안 들어가고 뭐하냐? 고 묻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돌린 강성이 자리를 박차고 달려와 허일도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립니다. 이 쓰레기 새끼야. 감히 여길 와. 너 때문에 강복이 죽었어. 그때 여순호가 급히 달려와 강성을 붙잡으며 말리자 경원이 한마디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일도는 그런 짓 안 했어? 우리끼리 의심하지 말자. 경원의 말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허일도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염장선은 부하에게 묻습니다. 저 경원이라는 여자가 죽은 추강의 여자친구라고 했지. 지금 신중이야. 7년 뒤 강성이 나무 농장에 취업했다는 소식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 여순호와 덕희 부부 그리고 허일도가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학 시절 여순호와 가깝게 지냈던 경원이 7살 남자아이를 데려오자 다들 놀랍니다. 우리 아들 성현이야. 강성이 성현을 보고 놀라 다가가 묻습니다. 언제 이런 아들을 낳았어? 결혼한 거야? 남편은 아니야. 그렇게 됐어. 강성의 말에 경원이 난처해하자 여순호가 성현을 반갑게 맞으며 말합니다. 내가 성현이야. 많이 컸네. 덕희는 이런 여순호의 행동이 거슬렸는지 경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따로 연락한 거야? 아니, 나도 얼마 안 됐어. 경원이가 성현이 출생신고 때문에 물어볼 게 있다고 전화한 게 다야. 하지만 덕희는 여순호의 해명에도 두 사람 사이를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성현의 행동과 여순호의 태도는 덕희를 더욱 자극했죠. 멀리서 누가 봐도 둘의 행동은 부자지간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덕희와 달리 경원은 성현이 여순호에게 안길 때마다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본래 안 그런 애인데 아빠가 그리웠는지 유독 수호만 보면 절이 달라붙고 따르니? 그런데 그런 경원을 바라보는 허일도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자를 여순호에게 빼앗기고 절망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여순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순호 씨, 저번에 말한 그 아이를 한번 데려와 보게. 네, 아버님. 그러면 이따가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덕희가 불안한 마음에 다가와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전화하신 거야? 일단 아버님께 허락받고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경원이 아이 말이야. 내 성을 주고 싶어서. 미쳤어?
당신이 왜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럴 수 있어? 절대 안 돼. 내 말 좀 들어봐. 경원이가 미혼모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대. 그래서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딱하잖아. 아니, 그럼 아이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임신 사실을 아이 아빠가 죽고 나서 알았대. 그래서 할 수가 없대. 혹시 당신 아이 아니야? 왜 대학 다닐 때 둘이 가까웠나? 덕희야, 무슨 소리야? 그건 절대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은남이를 두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덕희는 더 이상 여순호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탑니다. 따로 갈게. 당신 맘대로 해. 그날 오후 덕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순호는 경원과 성현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대산그룹 안가 서재에서 공비서가 차광철 회장 품에 안겨있는 성현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너무 밝고 예쁘장하게 생겼네요. 딸인가요? 아니야, 공비서. 아들이야. 나도 이런 아들이나 손주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공비서는 차광철 회장의 말에 안색이 굳어지며 먹을 것 좀 가져오겠다 며 방을 나갑니다. 공비서의 방에 차덕희가 찾아와 말합니다. 성현이라는 저 아이 절대 안 돼. 분명 여순호 씨 아들이야. 무슨 소리야? 여순호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잘 알아본 거야. 오늘 일도가 그랬어. 경원이가 아들이라고 했다고. 난 절대 두 연놈 용서 못해. 공비서는 덕희에게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말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덕희는 허일도에게 전화를 겁니다. 일도야, 병원에 있는 그 여자랑 그 아이 죽여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연락하지. 한편 여순호는 차광철 회장을 만난 후 기다리고 있던 경원과 성현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태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덕희가 허일도에게 문자를 보내고 결국 그날 여순호와 경원은 허일도 때문에 차량이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어린 성현은 운 좋게 차에서 빠져나와 기억을 잃고 정처 없이 철길을 따라가다 우연히 고유진의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고유진은 어린 성현을 입양할 형편이 되지 않았죠. 결국 성현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고 염장선의 아내 공비서가 우연히 성현을 맡아 돌보게 됩니다. 이후 고유진이 남편 이수 교수를 찾아가 아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덕에 고유진은 성현을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피마담이 운영하던 룸살롱 아이리스의 웨이터에게 돈을 주고 서시성을 사서 서현주와 서동주가 된 것이죠. 한편 서동주는 공정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의로 가득했죠. 서동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성현이가 살아서 나타났다고 서동주인 제가 여전히 죽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공정자는 서동주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아내고 말 거예요. 왜 제가 성현으로 살지 못하고 서동주가 되어야 했는지, 왜 제 부모님이 사라져야 했는지 공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현아, 아니, 서동주 씨, 그 진실은 당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아프더라도 알아야 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니까요. 같은 시각, 염장선은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죽이기 아까운 지경이야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동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면 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질 거야. 그 순간 천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서동주와 여은남이 함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염장선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걔들이 뭘 하고 있었지? 염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복잡해졌군. 서동주와 여은남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도 서둘러야 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